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해 관련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70대 남성의 시신이 추가로 예천에서 수습되면서 좀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재난이 네. 이제 발생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었던 해병대 장병 중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습니다. 해병 대원들이 이제 서로 손을 잡고 대열을 맞춰가지고 하천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실종된 지점에 하천 바닥이 좀 푹 꺼져 있어가지고 네. 발을 헛디디면서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발 이제 무사히 좀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난이 또 다른 재난을 낳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런데 참. 이 그 해병대 여기는 지금 그 유족들은 아니 도대체 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아니, 그 구조 작업에 나섰느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손잡고 아이들끼리 손잡고 그냥 무슨 어깨 동무하면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상황에서 강바닥이라는 것은 항상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갑자기 이게 푹 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규몽보트나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 도대체 우리 군 당국은 정말 이게 정말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어제 우리 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랑 얘기를 했었는데 10년 전에 그 태안 해변에서 공주 사대부고 학생들이 구명조끼 없이 해병대 체험 캠프 한다고 바다에 나갔다가 맞아요. 5명이 사망했던 사건을 어제 다뤘거든요. 근데 오늘 해병대에서 수색 작업 나갔던 해병대 군인이 구명조끼 없이 수색 작업에 나가서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이 전 납득 불가능합니다.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는지 저는. 그리고 지금 또 민간인 수색을 중단한다는 거잖아요. 이 실종자 찾을 때까지. 네네. 그러니까 또 민간인들 또 실종된 가족분들께서는 또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답답합니다. 또 다른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네,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번 수해 기간 동안에 이제 사망한 2명의 사망자가 안전사고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수해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유가족들이 굉장히 좀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을 좀 해보니까 지난 15일에 원주 지역에서 이제 소 먹이를 주러 가기 위해서 마을 길의 양쪽에다가 이제 로프를 연결해 놓고 그 강을 건너다가 이게 작은 내천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17일 정선에서도 이제 개울 인근 농막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집에 가던 길에 이제 물이 불어나면서 휩쓸려서 실종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자연재해 피해를 입더라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게 명확하면 이럴 때는 자연재해 인명 피해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라는 지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혹은 뭐 고의나 실수 이런 귀책 사유가 명백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인명 피해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분류를 좀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유가족들은 이분들이 다 이제 생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동안 마을에서는 계속 이제 다리를 놔달라고 했었던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왜 정부가 손을 놓느냐 이제 이런 항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해가 나도 고지대에 있는 본인 사는 아파트 1층이 침수가 돼도 퇴근할 수 있는 분은 괜찮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상황을 감내해야 되는 분들 어떡합니까? 농부들 비 오면 그 논두렁 수로 챙기러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다 부주입니까? 거기서 인명피해가 나면? 대통령은 비가 와도 지난 작년 수해 때 퇴근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퇴근할 수 없는 분들이세요. 여기에 이렇게 엄격하고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또 오늘 보니까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1시간이나 지나서 보고받았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괴산으로 갔던 거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한번 짚었는데 청주시장은 4시간 40분 뒤에 보고받았답니다. 뭐 그러고 나니까 언론에서 비판이 일어나니까 아닙니다. 더 일찍 구두 보고 받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 중앙정부의 역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피해라든가 등등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살핌, 보살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공의 손길이 벌어져서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다, 우리 세상이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야말로 각자 도생,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끔찍한 위험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그런데 환경부 장관, 경찰 엄청나게 질타를 했네요. 어제 국무회의 그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그렇습니다. 어제 비공개 회의 내용이 이제 참석자들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굉장히 좀 질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그냥 권한을 다시 넘겨라, 이렇게 질책을 했고, 청주시에서 발생한 그 참사를 언급할 때는 하천 준설 작업, 그러니까 바닥에 흙을 파내는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여당이 참사 피해를 자신들이 지지 않고 물 관리 일원화 같은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이런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었던 뭐 수량에 대한 평가라든지 수질, 뭐 재해 관리, 이런 업무들이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이 관련 물 관리 업무들을 흩어져 있던 걸 이제 합쳐가지고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일원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환경부의 탓이냐는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은 미호천에 임시 제방을 쌓아놨던 게 무너지면서 물이 급격하게 흘러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충북인 뉴스 김남균 기자 현장 취재했던 분하고 인터뷰하면서 다 짚었거든요. 네, 임시 제방이 기존 제방보다 3m가 낮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충 얼기설기 그냥 모래 밑에다가 그냥 단단하게 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장 취재 기자들이 다 같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엉뚱한 탓을 하고 엉뚱한 환경부 장관을, 오히려 환경부 소속인 홍수통제소, 금강 홍수통제소는 6시 20분부터 도로통제 주민대피 경보를 계속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진다고 하면 환경부 산하에 금강 홍수통제소는 할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6시 20분에 발령했어요. 근데 정작 이제 그 연락을 받은 오전 뭐 4시 예. 10분. 그리고 주민대피. 네. 주민대피는 6시 홍수경보는 20분. 예. 4시 4시 10분. 그 다음에 6시 주민대피는 20분 6시 10분. 주민대피. 그때는 이제 청주시 흥덕구청에 직접 전화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의 분류에 따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책임 소재가 충북도와 청주시 이런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엊그제 밝힌 내용이 뭐냐, 미호강을 포함한 67개의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관리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지만 하천의 유지보수는 충청북도에 위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의 최종 단계가 이제 충청북도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힌 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를 때리면서 이제 물관리 일원화가 문제다라고 짚은 셈이고요.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경보를 발령하게 되면 이거는 지자체에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난안전관리본부에도 이 사안이 전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에도 이 보고가 올라가게 되는 셈인데, 과연 그 시간에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오히려 국민들은 이제 그걸 묻고 싶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물 관리 못하겠으면은 국토부의 권한을 넘기라고 했는데, 넘겨받아야 되는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날 폴란드의 대통령과 함께 있었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이에요. 보면 본인의 책임, 대통령으로서의 송구함 이런 건 없고 환경부 장관, 경찰, 질타, 경로, 전지적 참견 시점 아닙니까?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면서 실제로 책임져야 되는 중앙정부가
그야말로 무책임의 끝판왕 뭐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래서 오죽하면 어제 하루 종일 해시태그로 무정부 상태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91년 낙동강 패널 사건 그러니까 YS 때부터 추진이 됐어요. 맞습니다. YS, DJ,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물관리 행정조직 일원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수질 관리는 환경부, 수량 관리는 국토부, 소하천은 소방방재청, 수력발전은 산업부, 농업용수는 농림부, 지방하천, 상수도는 지자체 이러니까 전부 기능이 분리돼 가지고 부처 간의 갈등이 생기고 중복 투자 생기고 비효율 문제 생기고 그래 가지고 2017년 9월에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요. 2018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물관리법 일원화하자 3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2017년 4월 18일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당시 중앙선대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히 물관리 관련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수질 상태 전문 기관인 환경부로 하여금 물관리 일원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OECD 35개 나라 가운데 물관리 일원화를 하는 나라가 23개예요. 미국하고 일본은 따로 합니다. 뭐 그 나라 따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런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물관리 일원화를 해온 건데 이건 역시도 또 역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막 화를 내면서 왜 정쟁용으로 쓰려고 저 중앙정부 탓 아니고 너희들 탓이야. 나는 잘못 없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지금 9개월인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전부 보석 석방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뭡니까?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예, 8689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인데 이 물관리부터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9880님 최종 책임자는 결국 대통령 아닌가요? 왜 자꾸 실무자 탓, 남 탓만 하죠? 실무자 탓과 전 정부 탓. 그리고 본인은 전지적 참견 시점,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저는 이번 예. 사고에서도 꼭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이제 최고위급의 책임자들이 현장이나 혹은 이제 통제소에 자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비가 많이 올 것이다라는 예보는 이미 2, 3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강 홍수통제소에서도 알렸던 것처럼 새벽쯤 됐을 때는 이미 홍수 위험에 올라왔다. 경보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뭐 제가 이제 뭐 일했었던 뭐 다른 직장이라든지 혹은 뭐 군부대 같은 데서도 예고된 어떤 재난이 닥쳐왔을 때는 실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휘관들은 항상 지휘 통제소에 자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이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에 따라서 굉장히 그 휘하의 인력들이 움직이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지휘관이 필요하다, 지휘자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됩니다. 네. 윗분의 관심사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윗사람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전 공무원들이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년 수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가 벌써 잠기더라. 그거 보고 그냥 집으로 가서 논란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산에 그냥 뭐 흙이 좀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근데 와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시스템의 붕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차근차근 챙겨야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자, 총대를 맨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리투아니아에서의 명품숍 방문 이 두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고 나선 분들이 계시죠. 특히 이용 의원 오늘 아주 굉장히 큰 총을 메셨어요. 뉴스 보고 이제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강성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이용 의원이 오늘 아침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가지고 김 여사의 이 그 쇼핑숍 방문 이거에 대해서 외교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투아니아라는 인구가 총 250만이라는 어떤 작은 국가예요. 예. 근데 이 리투아니아 나라는 경제구만 큰 산업이 바로 이 섬유 패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 패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여사가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탐방이 한 일원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있습니다. 네. 아니 리투아니아 산업 구조가 어때요? 진짜 섬유가 제일 큰 산업 제조물품 품목입니까? 전체 산업 생산 상황을 보면 식품 및 담배가 29.6, 그다음에 기계 장비가 18.3, 3위가 섬유 의복 가죽 제품이에요. 17%. 그리고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그 경제 비율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 소매, 도매, 교통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관련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가 농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요. 일단 뭐 섬유 산업이 주요 부분 1위, 2위 안에는 안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거기 그 5개 명품숍에 리투아니아 섬유 산업 제품이 전시돼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확인이 안 소위 되죠. 그 명품이라는 제품들은 대체로 브랜드별로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제 고유의 그 생산 공장에서 따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리투아니아의 섬유 산업과 직접 연계가 돼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화 탐방이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외교다라고 답변을 계속 이어갔는데 유상범 대변인도 그 얘기 하셨죠. 어제 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리투아니아 언론 보도 보니까 김 여사가 젊고 패션 감각이 있는 셀럽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그거는 대통령 부인의 행보 자체도 하나의 외교 행보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어제 유상범 대변인이 했는데 거의 이제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용남 의원이 저희 뉴스아이킥의 전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개인 일정이었는데 너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정말 이렇게 용산의 눈길을 끌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해명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해야 이제 눈길을 끌 수 있다. 문화탐방이다. 문화탐방으로 상점에 갈 수 있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려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질 바이든 여사가 왔다. 문화탐방을 하겠다. 그러면 인사동을 가셔야죠. 인사동 상점을 가셔야 되고요.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을 가셔야 되고요. 아니 그렇지 그리고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그 굉장히 특산품들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그럼요. 상점 갈 수 있죠. 예컨대 일본에 뭐 무슨 진주를 샀다. 미키모토 진주가 유명하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와 상관없는 명품 편집샵을 간 거잖아요. 5군데.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모든 행위는 외교 활동이죠. 굉장히 중요한 외교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 외교 활동을 외교 활동답게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게 문화 탐방이다. 그래서 학생들 수학여행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해명을 해명이라고 하고 국민들이 문화 탐방하셨구나라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까 싶어서 정말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탐방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외교 일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영부인들을 맞아요. 위해서 호스트를 별도로 하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건데 이건 이거 뭐 가만히 있어봐. 요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시간에 다른 영부인들은 리투아니아 측에서 제공한 네, 문화 프로그램이 있었던 있었어요. 것으로 알거든요. 예, 보도가 나왔어요. 예, 보도가 이미 나왔고 그거 말고 명품작가는 별도의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한 독자적으로 거죠. 하신 거네요. 예. 이용 의원 말씀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서 제공한 문화 프로그램 도서관인가 아니면 박물관인가 하여튼간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종종 그 국가에서 초청 국가에서 한 프로그램을 안 하십니다. 네, 네, 네. 지난번에도 스페인 갔을 때도 뭐 그런 일이 그랬고 있었죠. 지난번 어디죠? 저기 갔을 때도 그랬고 네. 종종 참여를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왜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해명이 필요해요. 국민적 아니,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경솔했습니다. 더 자중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제2부속실 만들어서 공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제일 심각한 게 공적 통제가 안 네.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수행팀이 어디 소속이 돼 있고 몇 명이며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정을 짜고 있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전혀 기록에 남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사과하면 어디 뭐 무슨 일 생기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자,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명품숍 방문 관련해서 총대를 맨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총대를 맨 분이 또 계십니다. 양평 군수가 지금 직접 메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어제 양평군에서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단월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전진선 양평 군수가 직접 나서서 강상면 종점안, 그러니까 국토부가 계속 지금 최저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변경안이죠. 이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면 이거 자체가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이제 전진선 군수가 강상면 병산리의 이장님 네 분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 이장님들 진짜 반대하면은 양평에 고속도로 못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정을 했고 여기에 김건희 땅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양평 사람들은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사정을 한 게 아니고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고속도로 안 들어온다고 군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정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보도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 양평군에서 열리고 있는 주민 설명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의 현장 방문 행사 이런 데서도 종점안 변경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재추진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심지어 또 다른 김건희 일가 비리 의혹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양평 공흥지구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국장이 직접 주민 설명회에서 강상면 안을 주창하고 있다는 얘기 어제도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양평군에서 직접적으로 국토부의 이제 종점 변경안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균형 잃은 시각을 주민들에게 설명회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어도 되느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네, 이 상황을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군수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장님들 반대하면 양평에 고속도로 못 옵니다.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해가지고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던 이장님들이 왜요? 아닙니다라고 막 말해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현장에 계신 이장님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양서면 이장님들은.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단체부터 중앙정부까지. 그리고 너무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낮아요. 수준이 너무 낮고 저열해서 야 이런 것까지 왜 답변을 해야 되는 정도로 정치가 역행하고 있구나. 정말 한탄스러운 지경인데 이게 지금 불법과 비법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다 수사해야 되고 문제 삼아서 사법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뭐 견제도 잘 안 돼요. 뭐 야당이든 시민단체든 견제해서 세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양평군에서 이제 한쪽 방안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자료만 언론에 이제 배포를 하거나 혹은 네.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시민단체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설명 자료를 계속 이제 뿌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양평군이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꾸리고 있는데 이때 10만 서명 운동을 하면서 범군민. 예, 예. 그 양평 군민들을 대상으로 네네. 한 겁니다. 범군민 10만 서명 운동을 하면서 변경안의 장점만을 부각한 설명 자료를 직접 제작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중복 서명 가능하다라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이제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강상면 종점 안으로 가려면 애초에 양평군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해 7월에 국토부에 의견 제시를 할 때는 강상면 종점안을 후순위, 그러니까 2안으로 제시를 했었고 경제성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현 군수가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유냐? 그걸 궁금해하는 양평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여성경제신문인가요? 작은 언론사에서 단독을 하나 했던데, 했어요. 그 선산 때문에 개발 안 한다라고 했는데 납골당은 딴 데 있던데요. 네. 예. 그러니까 선산이라서 개발 안 한다라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은 공식적으로 한국 측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이제 한국 기자들만 모아가지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화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국 측에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왜 우리는 일본 관리한테 들어야 됩니까? 일단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 문제는 별개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일본 정부가 공식 요청을 한 게 이제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앞으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일본 정부의 이 화상 간담회에 참석했었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밀리에, 그러니까 녹음도 안 되고 녹화도 안 된다. 이렇게 좀 통제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가졌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뭐 일부 기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용어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히면서 질문했더니 일본 당국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처리수라고 해달라 이런 요청을 또 하기도 했답니다. 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영민 작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